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졸 친구가 이제 구직을 했어요. 그래서 고졸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생각, 선입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에 대해서 뭐 나이나 뭐 이런 학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답하는 거 같이 들어볼게요. 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이제 고졸이고 대학도 애초에 안 갔고 그리고 뭐 미필이고 좀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자마자 다 물어보고 의심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냥 팀노바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이런 스토리텔링부터 해서 그냥 진실되게 다 사실대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뭐 랩티메이트 창업했다 이런 소리도 하니까 이제 나이에 대한 편견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맨 처음에 편견이 있었던 회사도 약간 비웃었던 회사도 점점 더 풀리면서 면접이 좋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그 면접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미리 준비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내 철학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졸 이제 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보통 그런 발표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훈련들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팀노바에서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시켰고 발표 연습도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좀 나이도 조금 어리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세련미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은 좀 걸렸는데 역시나 이제 잘하니까 이제 많이 붙었죠. 그래서 한 4천대 한 초중반에서 이제 5천대 한 중반까지 많이 붙었고 그중에서 조건이 제일 좋은 회사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리고 아직 군 미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건이죠. 고졸에 대한 군 미필의 나이도 어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도 그랬는데 워낙에 잘 해줘서 그래 잘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근데 멘탈 관리를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소감. 오빠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얘기. 아, 네. 네, 일단 팀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제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거의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그냥 고졸 애였는데, 이렇게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팀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막 면접을 엄청 잘 보거나, 막 내용을 막 어필을 잘 해서 그렇게 갔다기보다는 좀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멘탈 관련된 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까 무엘님이 질문 주셔서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전 그냥 2월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멘탈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위로식으로 뭔가 이 회사는 나랑 인연이 아니구나. 아직 나한테는 인연이 안 찾아왔구나. 그리고 뭐 저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고 먼저 가신 분들도 많고 약간 그런 상황에서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저분들은 인연이 빨리 찾아왔고 난 아직 안 왔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매 면접을 볼 때마다 한 4, 50개를 계속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다음 면접 볼 때는 또 처음 다시 시작하는 마인드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굳이 멘탈 관리일 일이 없거든요. 사실 멘탈과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괜히 막 자기 탓을 뭐 하는 건 팀장님 말씀대로 좋긴 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멘탈을 잘 지키면 결국엔 면접 경험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면접을 잘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뇌를 시켜서라도 약간 이런 마인드로 면접을 계속하면 멘탈 잘 지키면서 면접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구직 계속 길어져도 낙담하지 마시고 구직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팀원분들 정말 제가 운 좋게 좋은 분들 2년 동안 만나서 네, 여기까지 으쌰으쌰해서 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만 말 줄이도록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참 이게 결과가 좋으니까 다들 행복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친구 고생 많이 했고, 근데 잘했어요. 근데 열정도 있고, 근데 제일 전 이 친구 보면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한 거는, 멘탈 관리. 이게 사실, 저도 학생들을 이렇게 코칭하다 보면 구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직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팀노바가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연봉 5천 미만이 아예 없거든요. 다 5천 이상인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눈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부담스러워졌는데 다 5천 이상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시할 때도 있고 이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많이 부족하고 어떤 친구들은 엄청 뛰어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해.
뭐 사람들이 그래요. 팀노바는 될성 싶은 사람만 받는다고. 그러면 나를 카카오나 이런 업비트 이런데 대기업의 어떤 채용 담당자로 뽑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인재를 알아보고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그 원석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전형적으로 니들이 금수저니까 너희들은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친구 고졸에다가 공부도 별로 못했고 사실 전형적인 진짜 평범한 고졸 출신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팀노바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팀노바에 오는 사람들이 결과가 화려하니까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이 사람들은 원래 되게 똑똑하고 천재였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구직을 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올라가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선입견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고졸, 나이 어림, 군 미필,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격할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멘탈만 잘 잡아주면 저 같은 경우는 다 구직 잘 시키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이메일로 이제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막 혹시나 뭐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연봉 5천 이상을 써도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은 연봉 4천대는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직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보통 이제 팀노바 졸업 정도의 실력이면은 그렇고, 진짜 엄청 심한 ADHD를 가진 친구도 연봉 5천 이상으로 다 보내왔고, 진짜 막, 저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에 가깝죠. 근데 완벽주의자니까 약간의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으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서 완벽함을 보여준다라는 게 제 특징이고,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점도 그런 거고, 결국에는 고연봉자가 되면 그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63빌딩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전경을 그곳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좀 이게 구직하다 보면 저야 뭐 이게 일상이니까 연봉 5천 이상으로 학생들 계속 가는 게 일상이니까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데 요즘같이 진짜 최악의 상황, 개발자 시장 최악의 상황에도 그냥 낭낭하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평온하게 가는 거죠. 사실은 뭐 한두 달 이상 구직하는 게 팀노바 기준으로 긴 거지. 사실 일반적으로는 더 오래 구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막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최근에 하나 있었냐면, 이 친구도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이 친구랑 같은 팀에 소속돼 있던 친구들이 이미 고연봉자로 되게 많이 갔었고, 그래서 괜찮은 친구야. 근데 이제, 약간 이 친구의 특징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좀 되게, 방어 기제가 좀 있는 친구였는데, 약간, 근데 면접 볼 때 어느 정도 자기 어필도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얘 뭔데 나한테 아부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 나도 면접관을 하다 보면, 너무 막 이렇게 정장 빼입고 오고 막 머리 막 젤로 예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오는 애들 보면은, 뭔가, 포트폴리오가, 뭐, 그러면서 뭐, 포트폴리오가 완벽하면은 뭐 좋겠지만, 보통 그런 애들이 태도로 승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약간, 그 누구보다 꼰대를 싫어한다면서 그 누구보다 구직할 때는 태세 전환해가지고 되게 꼰대 비율을 맞춰주려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난 그런 부분에서 모순을 너무 잘 알고 인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은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타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좀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결과 나오죠. 인간의 어떤 욕심, 그런 타고난 본성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런 거 갖고 팩폭을 많이 때리거든요. 너 저번에 말한 거랑 다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화내요. 그리고 되게 많아. 그러면은 아가리를 설지 말든가. 그렇게 되게 위선은 다 떨어놓고서 막 그렇게 하는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되게 안 좋아하거든, 예전부터. 근데 그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위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 막, 그런 거 있어. 우리 엄마도 막 이렇게, 뭐 옛날에 뭐 반찬 투정을 제가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뭐 비교할 때 보통 소말리아의 불쌍한 애들이랑 계속 비교를 하고 그랬었거든. 옛날에 소말리아의 더 불쌍한 애들을 생각하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은 근데 그렇게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했는데 뭔가 자기가 불리할 때는 엄마 친구 아들이랑 비교한다든지 막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 이걸 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우리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템노바 졸업생들도, 사실 밖에 나가면 훨씬 힘들게 구직하는 친구들 많고, 최근에 이렇게 저한테 또 상담 요청한 이메일을 읽었는데, 거기도 뭐 보니까 그분도 2,400으로 구직을 하셨더라고. 돈은 막 5, 600만 원 이상을 쓰셨는데, 교육받느라고. 근데 그것 대비 좀 2,400만 원 정도로 구직이 되신 거 보고, 아, 좀 되게 투자 대비 너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교육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구직 기간이 짧지도 않아요. 되게 오래 해요. 그러니까 팀너바 팀원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달 이상 간다고 두 달 이상 간다고 막 그렇게 이 친구가 제일 길었거든요. 제일 길긴 했는데 그 멘탈 안 갈라져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그런 거. 그리고 우리는 조건이 5천 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한 친구도 막 아무튼 뭐 자기가 좀 흑화돼가지고 2주 정도 구직을 쉬고 싶다. 한 달 딱 해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다가 상태 더 안 좋아지니까 한 달 했다고 너무 그렇게 빠르게 하지 말고 일단 나와서 같이 공부를 하자. 그 뭐가 원인인지 좀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도 많이 안 붙으니까 얘가 약간 흑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 가끔 있거든. 근데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좋은 상태가 아닌데 뭐 그리고 부르는 연봉 자체가 되게 높은데 뭐 그러면 당연히 그 일반적으로 연봉 막 3천 뭐 4천 주는 이런 데는 되게 쉽게 붙을 친구긴 한데 그렇게는 오퍼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연봉으로 오퍼가 안 오니까 되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뭐 오퍼를 받긴 받았어요. 오퍼를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오더라고. 그렇게 해도 2주 쉰다 그럴 때 그냥 와라 그냥 와라, 헛소리 하지 말고 와라, 막 이렇게 내가 팩폭을 존나 날렸지. 그러니까 왔는데, 오퍼를 또 받으니까 얘가 또 얼굴이 또 좋아. 되게 좋아졌어. 그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오퍼 받고 안 받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희노애락을 이렇게 다 본 것 같아. 걔가 문자 줄 때만 해도 되게 우울증 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우울하고 막 그런 감성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여러 개 계속 붙고 이제 좀 잘 되니까 또 애가 또 밝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 친구를 되게 높게 사는 부분이 뭐냐면 멘탈. 요즘 사람들이 멘탈이 되게 약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고졸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멘탈 되게 세요. 왜냐면 사회적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은 뭐 편견이라기보다는 자기 선택이지 뭐 대학 안 간 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조금은 있잖아요. 워낙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까 나는 별거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흑화가 이 친구보다 더 적은 시간 구직한 친구는 멘탈이 좀 약해서 흑화가 되는데 얘는 흑화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친구들은 코칭하는 저도 편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만 이상의 그 멘탈이 붕괴되지만 않으면 괜찮거든. 근데 우리가 워낙에 고연봉을 부르니까 사실 물론 고연봉 갈만하니까 부른 건 맞는데 사실 여러분들 진짜 신입 개발자가 연봉 5천 이상 받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의 뭐 카카오, 네카라컵의 당토 이런 데처럼 애초에 신입 연봉 자체가 높아서 기본급이 높아서 그런 경우 아니고 아니면 불가능해요. 거의 경력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이랑은.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업계에서 좋아할 거야. 분명 신입이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이 정도 실력이면은 그 모든 걸 다 따져보고 가성비 따져봤을 때 괜찮을 거야. 어차피 저한테 배웠으니까 어차피 경력자한테 배웠으니까 그리고 경력자고 나름대로 좀 잘 나가는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당연히 업계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CEO를 제가 창업 지원 이런 쪽에 있으면서 그쪽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옛날에 20대 때 창업하려고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들 그런 거예요. 뭐 얘가 뭐 어떤 개발자고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명을 뽑더라도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창업 지원 쪽에 갔다가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거 뭐야 주관기관이 다 처먹고 저거 저 눈먼 돈 그거 다 처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딱 느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12억을 주관기관이 다 처먹고 자기네들 나머지 창업가들한테 8억 지원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럴 거면 무슨 지원을 해. 그리고 또 그것도 막 균등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데 거기 출신 창업가들 중에 잘 된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지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대표님들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이러면서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연락 오는 거야. 자기 거 좀 개발해달라고. 믿을 개발자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게 있지. 아, 진짜 학생들이 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최악의 상황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성비를 원하는 그러니까 올라운더를 원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올라운더가 장기적으로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일단 컴퓨터공학도 올라운더 커리큘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부터 운영체제 이렇게 다 배우는 게 컴퓨터공학 근본이죠. 그리고 근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냥 무슨 뭐 국비지원 이런 데서 아니면은 뭐 일반 학원에서 그 단과반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 경력 쌓이니까 뭔가 이렇게 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하면서 근본을 무시하는데 그건 되게 멍청한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올라운더들이 나중에 아키텍트로 성장했을 때 설계도 너무 잘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교육을 한 거고 그러니까 고졸인 친구들도 연봉 5천 이상으로 가는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저 진짜 고졸 진짜 5천 이상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뭐 이제 난 대한민국 시장에 크게 기대가 없어. 난 성격상, 이제 난 최선을 다해서,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 영혼까지 갈아 넣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한 게 시장이 되게 하락장일 때, 지금은 하락장이죠. 개발자 이 취업 시장이. 하락장일 때 수익을 내는 게 되게 똑똑한 건데 저는 하락장일 때 최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최고의 연봉, 최고의 친구들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하락장이 난이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가면 되게 힘드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계산해야 되는 거는 훨씬 복잡해지고 시장이 더 고도화되고 고용을 많이 줄이는 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고연봉으로 가려면 학생들이 멘탈을 진짜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고졸 친구들이 의외로 멘탈이 강하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붕괴되는 게 내가 이 정도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에서 부정당할 때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맛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메타인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건요. 내가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난 존나 대단해. 난 존나 멋져.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는 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건 난 돼지고 그리고 나는 안경 여드름 돼지에다가 나는 그냥 뭐 요 정도 하는데 이걸 인정하면서 오케이 뭐 그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쌓아가는 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핵심 포인트지. 그래서 뭐 언론에서 그냥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데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 다 개소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려고 노력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는 좀 감정적인 게 되게 강해서,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이렇게 내지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결과를 얘기를 했잖아. 아마 90명 넘게 90명 가까이 연봉 5천으로 다 보냈잖아. 근데 그럼 3년 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노바 현실 부정한 사람들이 가끔 악플을 남겨요. 뭐 예를 들면 면접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접 연습만으로 개발자가 잘 가다니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악플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면접만 하겠냐고. 그런 애들 특징이 검토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검토를 너무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팀노바에서 만든 작품이나 이런 거를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검토가 없이 그냥 유튜브 하나의 컨텐츠 내용만 딱 보고 모든 거를 확증 편향으로 그냥 판단해서 하는 꼬라지 보니까 확실히 이 사람은 개발자로서 그렇게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개발자 기술 선택도 되게 중요하고
알고리즘이나 디자인 패턴 선택도 결국 메타인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자료 구조는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디자인 패턴은 무엇인가? 그냥 달달달달 디자인 패턴 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 본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애초에 되게 똑똑한 몇 명의 개발자들이 그 만든 거를 그냥 학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잡으신 가지는 건 좀 웃긴 거지. 오히려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신 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프로젝트에서 좀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할 줄 아는 게 똑똑한 거지. 그래서 머리를 쓰는 법을 배우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평범한 친구들이 개발을 잘하게 되는 거는 가능한데, 문제는 사람마다 시작 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몰입을 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 인출식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뇌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조금 힘든 게, 국민의 평균 수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뇌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또 많긴 하지만 전혀 그런 거 상관없고 예전에 비해서 식자율이 떨어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뭐 맞춤법 틀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노인들이 많이 틀렸거든. 우리 엄마 세대들이 많이 틀렸는데 요새 막 10대 애들이나 댓글 이렇게 다는 사람들 보면 거의 그 노인들 느낌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어떤 퇴화된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 디지털 세대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쏙쏙 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정보 필터링?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자기 세계만의 가치는 이런 독특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세계에 너무 많이 갇히면 결과적으로는 조현병 마냥 그냥 너무 자기 세계만, 자기 생각, 자기 상상만 믿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균형 있게 하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멘탈. 진짜 제가 고졸 친구들 중에 잘 되는 친구들 보면 멘탈 안 강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 멘탈 관리만 잘해도 구직은 좀 좋다. 그리고 그 멘탈 관리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무튼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그 멘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팀노가 계속 구직 잘 되고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근데 하다 보면은 늘고, 면접도 늘기도 하고, 준비만 잘했다면 보통 알아보는 회사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